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대학 입시를 폐지할 수 있을까? 이 주제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학 입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가 새삼스럽게 처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쭉 주장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200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일본 나카무라 슈지라는 분이 201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책을 썼는데 아이들 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주제로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23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일본도 입시 교육 때문에 이보다 더 나쁜 교육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 입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대학교의 정진상 교수가 2007년 8월 30일에 대학 입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자전거 국토 대장정에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KBS 뉴스에 나왔는데 김상곤 교육감이 대입 폐지를 주장하면서 그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KBS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 이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떴는지 하여튼 김누리 교수가 옛날부터 쭉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한 내용이 한국 교육의 현실이 경쟁지상주의, 주입식 교육, 학력 계급사회, 성자 독식사회, 교육 없는 학습, 사유 없는 지식,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지금 한참 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수능일이 되면은 대학 입시 거부 선언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이름이 대학 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 감방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1,492명이 시국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2020년 11월 21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대학 서열해서 열린 포럼을 김누리 교수와 박주민 국회의원을 모셔놓고 포럼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 폐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된 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 5년간 150조를 썼습니다. 1년에 30조씩 썼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인구 절벽, 출산율 감소, 이게 참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미래교육 포럼에서는 2100년도에 없어질 나라 1순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인구 감소는 결혼 출산 정책만으로는 실패하지 않았나.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대학 입시 철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10명 중 9명이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아이들의 학력 격차도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 입시 제도는
셀 수 없이 수정 보완했지만 근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문제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대학 입시 폐지를 20년 정도 앞당기게 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학 입시는 어차피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이왕 이것을 계기로 20년 정도 앞당겨서 폐지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의 확대로 학력 격차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은 결국 성적이 하위권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 혼자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은 그동안에 그래도 유지된 그 점수가 뭐냐면 부모나 교사의 통제하에 겨우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원래 숨쉬고 먹고 자고 마시는 일처럼 메스터리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메스터리 모티베이션을 적절하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곤란해서 원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메스터리 모티베이션을 설명하려면 아이들은 그 부모가 통제하고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학습하려고 하는 그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죠, 모티베이션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감시하고 통제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일어나서 또 걷게 되면 성취감을 맛보게 되죠. 학원 가서 걷는 거 배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알아서 하죠. 국가나 부모, 교사의 감시와 통제가 아이들의 메스터리 모티베이션을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런 결과를 가시화시켰다고 봅니다. 사실 정부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은 교육이 아니라 학부모를, 교사를,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 아주 비교육적이었습니다. 교육과 사회란 책 속에 조용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회의 유지뿐만 아니라 변혁에도 관심을 갖는 과정지향적인 열린 체제입니다. 반면 사회화는 사회체제의 재생산에 중점을 두는 목표지향적인 닫힌 체제로 개인을 한 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길들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그동안의 교육이 아니라 사회화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통제와 억압을 통해 순종하는 인간을 기르는 사회화는 인간을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집단으로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국가는 학생을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두가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남수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이들이 공교육의 구수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학생이라는 집단적 고정 정체성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대의 크기에 맞지 않는 아이들은 불량한 학생, 나쁜 학생, 실패한 학생, 문제아라는 범주로 몰아넣음으로써 사회는 그들에게 사회적 죽음을 선고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봉준은 인성교육의 철학적 성찰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은 오랜 기간 주지주의에 극단적으로 치우친 탓에 본래의 방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결과 인간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의 인성적 측면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실 앞에 인지적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 파행적 교육 현실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성이 누누이 제기되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교육은 인성적 측면까지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죠. 그동안의 대학 입시를 폐지하지 못했던 이유를 제가 여러 책에서 보았지만 한웅구는 대한민국 당군에서 김두한까지라는 한웅구가 말하는 역사 이야기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은 고등학생들이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나이가 든 대학생들은 경찰이 투입되어 진압을 하면 도망을 가지만 물불 안 가리는 고등학생은 무섭다는 것이다. 즉 4.19 때 사실 4.19 혁명 때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죽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은 고등학생들을 학교다가 꼭 잡아주는 방법으로 대학 입시를 끝까지 두고 또 학생들을 아주 교사들이 통제하도록 학교에 잡아둔 거 야간 자율학습까지 시켰죠. 대학 입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인권을 위한 강의라는 책 속에 감시는 개인에게 불쾌감과 불편, 자존심 훼손, 심각한 심리적, 육체적 파괴를 동반할 수 있고 위협의 발생 가능성과 함께 인권 침해 요소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학교 교육이 인권 침해의 아주 중심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육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학 입시를 폐지하면 걱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학력이라고 하는 시험 점수는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은 교육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시 준비 교육, 주입식 교육, 달달 외우는 교육,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아주는 교육. 여기서 나온 시험 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로섬 게임이죠. 아이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시험 점수가 높은 아이가 많다고 그래서 서울대학의 정원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밥그릇 싸움이죠. 우리끼리 경쟁이죠.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북유럽 선진국들의 성적이 하향되거나 또 국가의 그 수준이 낮아지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안 됩니다. 고등학생들이 또 학교에 있지 않고 거리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한홍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논술 공부는 없으니 안심하시라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토론하는 것보다 더 좋은 논술 공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달달 외우는 교육 때문에 아이들의 사유 능력이 없어지고 선생님들도 덩달아서 사유 능력이 없어지죠. 사실은 공부라는 것은 컴퓨터가 외울 수 있는 것을 사람이 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유 능력을 길러야 되죠.
대학 입시가 없어져야 아이들의 사회 능력을 마음껏 기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 폐지와 함께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학 평준화이고요. 두 번째가 대학 무상교육입니다. 이미 대학 평준화를 위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평준화 시행해본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처럼 아이들은 정원에 관계없이 모두 받아들이고 또 교육도 정원에 관계없이 온라인 교육으로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 명칭과 대학 정원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평생교육 체제로 전부 전환시키면 됩니다. 대학 무상교육은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되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내에 대학도 무상교육이 됩니다. 사실 무상교육의 의미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고 기회의 평등입니다. 부모의 빈부에 따라서 대학 교육의 가능과 무가능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사교육비의 30조 원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폐지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육 본질이 회복됩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해집니다. 저출산 문제, 인구 절벽 문제가 해결되고요. 사교육비 문제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집값 문제도 해결됩니다. 사실 집값 문제는 강남과 강북이 왜 집값 차이가 납니까? 전부 교육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학구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과 서울과의 집값이 왜 또 차이가 납니까? 이것도 역시 교육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죠. 입시에서 선점을 좋은 위치에 차지하려고 전부 좋은 학교에 가려고 다투다 보니까 일정한 지역에 특정한 지역의 집값이 뛰는 거죠. 그 다음 6번째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했습니다. 그러면 인구도 지방으로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수도권 인구는 집중돼 있고 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다 교육 문제하고 연결돼 있죠.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 자살 문제 이게 다 심하게 경쟁시키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폭력 문제도 심각하고요. 자살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 다음 대학 세열이 없고 학력 중심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해소되고요. 소득 양극화도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또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끝까지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